대운은 큰 운이라는 뜻이며 사주팔자에 있어서 대운은 10년을 주기로 오는 운을 말합니다. 당신에게도 대운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사람은 매주 나오기 마련이고 가만히 있어도 재복과 인복이 술술 굴러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만 빼고 주변에 이상하게 항상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이 특별하기에 이렇게 제 발로 운이 찾아 들어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운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이 저절로 찾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익힌다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으니 집중하고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란다. 누군가에겐 오늘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보내며 너무 괴롭고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잘 버티며 살아왔지만 결국 절망 끝에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포기하고 극단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동이 트기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대운이 들어오는 것 또한 그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이다.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텨라.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이러한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 5가지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과 행운이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스스로 운을 불러들이고 끌어들이는 방법 6가지를 알아보고 50대 이후 대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잘 실천해보자.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전조 증상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운때는 제각각 다 다르다. 실제로 초년에 성공하였지만 말년에 불운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초년과 중년운은 불행하였지만 말년에 대성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초반 운은 안 좋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운이 찾아 들어오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징조 5가지가 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 첫 번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난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자꾸만 오게 된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려는 전조 증상이다. 사람의 큰 운때가 바뀌려면 이전까지의 인연과 상황들이 싹 정리가 되어야 한다. 물갈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전에 나쁜 운들을 싹 빼내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고대 유명한 학자인 맹자 또한 이러한 이치를 꿰뚫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만든다. 이는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인내심을 기르게 하여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이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큰 운이 들이닥치기 전에는 반드시 큰 고난이 먼저 들어온다. 운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이러한 고통과 시련들이 몰아서 들이닥치는 경우이다.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내팽개치는 사람은 좋은 운을 받지를 못하고 이전의 나쁜 운들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힘들고 괴롭지만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대운을 맞이하게 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다. 힘든 일은 반드시 지나간다. 지나간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쨍한 햇빛이 비춘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버티고 이겨내라. 약한 자는 포기하고 강한 자는 버텨낸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그 안에서 낙관적인 부분을 찾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내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운의 흐름을 틀어라. 자그마하게 흐르던 물줄기가 어느 순간 흐름이 뻥 뚫려서 콸콸 흐르는 대운의 폭포수가 되어 찾아올 것이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 두 번째, 주변 사람이 하나 둘씩 정리된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오랜 세월 알아왔던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래 알았던 지인으로부터 절교가 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크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거나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와 결별을 하는 등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때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배신을 당했네라며 슬퍼하고 자책만 하거나 10년지기 친구를 잃었네라며 한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렇게 슬퍼하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다. 오히려 잘 되었다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크게 바뀌려면 이전까지의 삶의 패턴에서 큰 변화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운은 사람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의 관계들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거나 나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관계라면 나에게 좋은 운이 흘러 들어올 기색이 있겠는가? 내가 정말 믿고 잘해주었지만 호의를 호구로 돌려주는 사람,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사람, 항상 발전이 없고 남의 탓, 사회 탓만 일삼는 사람 등등 내 주변에서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좋은 운의 흐름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로 내 주변이 채워지려는 좋은 징조인 셈이다. 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쁜 운의 흐름에 둘러싸여 있는지 좋은 운의 흐름에 둘러싸여 있는지 명확히 알기가 힘들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인 면이 많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해도 큰 운의 흐름이 그것을 말해준다.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잘 이어지지 않고 끝나버리는 관계가 있고 내가 나답게 자연스럽게 있었는데도 저절로 관계가 잘 풀리고 잘 유지되는 관계가 있다. 떠나간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내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정리되는 관계가 있다면 더 이상 붙잡으려고 전전긍긍하지 말라. 오히려 이제 나에게 대운이 들어오려는 징조구나 하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제 새 인연을 맞이하고 채울 준비를 하여라.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 세 번째, 강력한 귀인이 나타난다. 운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전까지의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 오랜 인연들이 정리가 되었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귀인을 맞이하게 된다. 귀인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내게 찾아온다. 그 사람이 큰 기회를 주거나 내게 큰 깨달음을 주거나 큰 도움을 주고 나를 이끌어주게 될 사람이다. 귀인을 맞이하려면 내가 성실하게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내 실을 차분히 닦아왔던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귀인은 찾아오지 않는다. 설령 찾아왔더라도 내가 결코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흘려 지나치게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귀인도 스스로 준비된 자에게 불현듯 찾아온다. 이는 주변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에 여기저기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 나갔다가 발견된 멘토일 수도 있다. 어떤 형식일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실이 닦여져 있다면 귀인은 나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 네 번째, 안색이 환해진다. 운때를 맞이할 때가 된 사람들은 얼굴빛이 바뀌면서 그 징조를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창구는 바로 눈이다. 운때를 맞이할 사람은 눈빛부터가 달라진다. 눈빛이 매우 또렷하고 선명해지며 눈만 바라봐도 이 사람이 얼만큼 집중하고 열정이 있는지가 겉으로 다 드러난다. 반면에 눈빛이 흐릿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좋은 운을 맞이하기가 힘들다. 앞서 말한 맹자 또한 밝은 얼굴빛이 대운과 지혜를 불러온다라고 전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사람은 눈이 맑아지고 이마와 볼의 생기가 돌고 깨끗해지며 아픈 것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인생의 활력이 돌고 생기가 느껴진다.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의 성격과 말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인상 또한 부드러워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목소리도 기어들어가지 않고 힘있고 기운 있는 목소리로 전해지며 자연스레 내 말에 힘이 실리고 설득력이 생긴다.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인상과 태도들이 또다시 좋은 운을 불러들이며 계속해서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게 된다. 한번 이렇게 좋은 운이 형성되기 시작한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좋은 운이 따라붙으며 그렇게 인생의 대운이 몰려들게 된다. 대운이 몰려오기 직전에 징조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말이 입에 붙는다. 말에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에 걸맞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 쌓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붙게 된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것은 불운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도 같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아이고, 지겹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가? 그렇다면 결코 좋은 운이 형성될 수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불운과 불행의 연결고리만 맴돌게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서서히 나의 몸 안에 쌓인다. 가만히 앉아서 신세한 탓만 하고 있으면 좋은 운도 나의 부정적인 기운을 알아채고 서둘러 도망가 버린다. 운은 긍정적인 자에게 그 곁을 내어준다. 삶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좋은 운이 따라붙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과 말씨를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운이 따라붙게 된다. 대운이 찾아오길 원한다면 마음을 바꿔먹고 행동해보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해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해봤던 일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던 일들을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보라. 대운은 보통 인생의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겠다 싶을 때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라 느낄 때일수록 잘 버티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는가?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힘써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집중하고 눈빛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불현듯이 찾아오는 역전의 기회와 대운의 시작점을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다. 행운이라는 녀석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똑같은 녀석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행운들을 놓쳤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운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한 채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앞으로 다가올 행운이라는 녀석을 잘 잡으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대운을 받을 수가 있다. 비록 지금은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긍정적인 마음과 수양과 정진으로 닦아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운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를 보든 신통방통한 사람을 찾아가든 해서 내 팔자의 운복이 얼마나 있는지를 꼭 따져보고는 한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당기고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돈과 행운이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스스로 운을 불러들이고 끌어들이는 방법 6가지가 있다. 오늘부터 이것을 꼭 명심하고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선 영상을 반복해서 듣고 틈이 날 때 찾아와서 다시 듣고 해야 한다. 자주 듣고 귀에 익혀서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연습해보자. 운이 저절로 따라붙게 하는 마법의 조건 6가지 중 첫 번째,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쌓아나가라.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더라도 운이 저절로 따르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희망찬 언어를 사용하여 운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나쁘고 곁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같은 말도 꼭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웃는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결국 운이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아라. 나에게까지 부정적이고 험한 기운이 퍼지게 될 수가 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복이 달아나 버리고 나쁜 운만 몰려들게 할 수가 있다. 긍정적인 언어,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베푸는 삶을 살아라. 석가모니가 남긴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상 만사 모든 만물은 계속해서 순환한다. 이로 인해 다시 균형을 이루고 나였던 것이 너가 되고 너였던 것이 내가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베풀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돌아와 얻게 된다.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세상 만물의 이치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으면서 무언가를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다. 너가 나에게 먼저 믿음을 보여봐. 그럼 나도 너에게 믿음을 줄게. 나를 먼저 사랑해줘봐. 그럼 나도 마음을 열게. 내가 먼저 베풀어줘. 그럼 나도 베풀어 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장작불 앞에 서서 내가 먼저 나에게 활활 타는 모습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장작을 넣어줄 테니까. 이렇게 외치는 꼴과도 같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느껴지는가? 먼저 장작을 넣어야 따뜻한 불을 쬐일 수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돌려준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느끼게 되면 대운을 나에게 몰려들게 하는 마법 같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행동하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고 사람을 통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큰 부를 얻은 사람들,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중요성을 침이 마르게 강조한다. 기회는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든 좋은 일도 사람이 물어다 준다. 세상의 일들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 더욱 커지고 융성하게 된다. 부자들은 당장의 이익과 손해, 당장의 돈보다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쓴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감내한다. 그만큼 사람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내 주위에는 나쁜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밖에 없는데요? 저는 인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모여든다는 건 그들이 가진 좋은 운들이 한꺼번에 내 곁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모이게 할 것인가? 항상 긍정적인 말과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거나 작은 배려와 작은 베품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갖게 하거나 자신을 더 발전케 하여 내 강점을 키워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라. 또한 신뢰와 정직을 목숨처럼 여겨라. 신뢰할 수 있게 느껴지는 사람만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결코 모여들지를 않는다. 있더라도 어떻게든 뽑아먹을 것만 노리고 있는 간신배들이나 교활하고 속내가 검은 자들만이 남아있게 된다. 당장의 이득이나 내 안위보다는 나의 신뢰와 나의 좋은 평판을 더 우선시하라. 그렇게 하면 내 곁으로 점차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거대한 운이 형성되어 대운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운을 담는 그릇을 키워라. 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물과도 같다. 물을 담기 위해선 그릇이 필요하듯이 좋은 운을 담기 위해선 좋은 그릇이 필요하다. 그릇이 작거나 부실하면 좋은 운들이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게 된다. 운이란 것은 쫓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고 큰 그릇을 만들어서 나에게 담기게 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라. 운이든 돈이든 이성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세상만사 모든 것들에 내가 전전긍긍하며 꽉 붙잡으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려고 하면 그럴수록 더 멀어진다. 나는 그릇이 크고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닦아나가면 모든 것들은 내게 와서 담기게 되어 있다.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선 나의 그릇부터 키우는 것이 먼저이다.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여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내실을 쌓아나가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다섯 번째, 언제나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대인배들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배우려 하고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소인배들은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질투와 평가절하를 일삼는다. 끊임없이 배우려 하는 사람이 결국엔 최후의 승자가 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다. 아니 부끄러워할지 아래 물을 문이라는 뜻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든 학위가 낮든 못나 보이든 배우고 물어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자세이다.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질문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음에도 질문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밝히는 꼴로 느껴.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행한 모든 일들로부터 배우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나간 실패 속에도 모두 교훈이 있고 배울 점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해나갈 미래이기 때문에 실패란 것은 값진 경험이자 유용한 교훈이 된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잘해나가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를 겪고 완벽하지 못하며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그릇이 큰 사람은 실패로부터 교훈과 배움을 얻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소인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못하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한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을 수 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 일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나아가면 된다. 실패가 지금까지 나의 그릇을 키워줬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게 운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6번째,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나를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돈복과 인복,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하다못해 신발을 하나 팔 때에도 내가 이 신발에 대해 자신이 없고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게 상대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고스란히 느껴져 신발 하나도 결코 제대로 팔지 못한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이다.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나를 믿어주질 못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고 못난 부분도 있어. 내가 나를 잘 믿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줘야 한다. 매일 스스로 긍정적으로 확언하라. 나는 운이 저절로 따라주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이 저절로 찾게 되는 사람이다. 나는 돈과 행운이 저절로 쫓아오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긍정을 잃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에도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내 스스로 운을 만들어내고 운이 쫓아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일 확신과 긍정의 말을 반복해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지만 어느 순간 서서히 자신감이 차오르고 내가 나를 더 믿어줄 수 있게 됨을 느낄 것이다. 스스로를 믿어줬을 때 모든 운과 복도 찾아온다.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주변에게 베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5가지를 알아보고 저절로 운이 따라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주팔자보다 정확한 결국엔 폭발적으로 대운이 들어오게 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겠다.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선천운의 힘은 약한 편이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후천운을 따라서 거의 말년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초년에는 운이 아무리 안 좋았어도 결국엔 후천운이 술술 풀리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50대 넘어서 인생의 대운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말년 운이 술술 풀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초년운과 중년운과 말년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다르다. 초년에는 내가 타고난 환경, 집안 형편, 신체 조건 등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 그 운이 결정될 때도 많다. 따라서 초년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든 운을 보내고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말년 들어설수록 운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젊었을 적의 한 고생들이 모두 그 사람의 탄탄한 내공과 사회 경험, 대처 능력과 센스로 길러지고 몸 안에 쌓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것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매끄럽게 대처하고 술술 잘 풀리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젊었을 적에 좀 더 고생하고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릇이 커져 있을 것이다. 오히려 초년에 너무 빠른 성공과 금전운이 찾아와도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맛보고 많은 금전을 맛보다 보니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하다. 낮은 곳에 있어 보았던 경험이 나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너무 빨리 성공을 접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겪어볼 기회가 도통 없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내게 칭찬과 아부를 하고 대단하다고 지켜 세워주니 금방 삐끗하고 판단력을 잃게 될 확률도 너무 높다. 또 젊을 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평생 이렇게 벌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초년에 고생을 좀 하고 50대 이후에 대운이 서서히 들어오게 된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말년이 오기 전에 여러 경험들로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는지 본 적이 있는가? 지하부터 땅을 깊게 파서 기초 공사와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데에만 80% 이상의 시간을 쓰고 그렇게 기초가 탄탄히 잘 다져졌다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건물이 쭉쭉 세워 올려진다.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졌다면 건물을 올리는 것은 순식간인 것이다. 이처럼 초년과 중년 때 많은 경험과 기반들을 탄탄히 잘 쌓아온 사람은 말년이 가까워 올수록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초년에는 대부분이 부모의 덕과 부모의 복에 따라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중년에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경험들을 쌓았느냐에 따라 운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얼만큼 주변 사람들을 잘 베풀고 챙겨서 좋은 인간관계를 잘 쌓아두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재물이든 인간관계든 충분히 기반을 탄탄히 하고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충분히 깊게 내리고 넓은 시야를 갖고 잘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 그 수확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중년에 탄탄한 기반을 내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하우와 재물을 잘 관리하는 노하우 등등이 쌓여 말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세 번째,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작은 일이더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뻐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괜히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따르고 호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늘 평온하고 여유가 있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쉽게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지 않는다.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어진 일에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결국에 좋은 운이 왔을 때에도 그 운을 제대로 잡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기뻐하며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 작은 행운도 크게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곧이어 큰 행운도 찾아온다. 웃는 얼굴과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실천해보라. 결국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운이 점점 몰려드는 선순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도 곧잘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진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이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나에게 우연찮게 좋은 운과 좋은 찬스가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 그걸 놓쳐버리고 만다. 또 시야가 좁고 마음이 성급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기지도 못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잘 모이질 않고 좋은 기회나 운도 잘 모여들지 않는다.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둘러싼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여유가 있고 좋은 운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많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도 많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수나 실패 확률도 적다. 운이 좋아질 때에는 여유가 생기고 인내심도 생긴다. 이전에는 내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조급해졌다면 운이 들어오는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나에게 좋은 운의 흐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사소한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일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내가 괜히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부정타는 행동을 했다가 좋은 운을 망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런 운을 발견하게 된다. 다섯 번째, 친절하고 포용하는 말을 하는 사람. 언행에 있어서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말투, 몰아붙이는 말투가 아니라 인자하고 포용하며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위의 사람이 저절로 모여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각자의 좋은 운이 나의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준다. 가정 내에서도 평안이 있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좋아서 화목하고 건강하게 집안에 근심이 없어진다. 가화만사성이라 하여 가정 내에 평화가 있으면 결국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질 확률이 많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친절하고 인자하고 포용력 있게 대하라. 그래야만 내부에서도 평안이 깃들고 그게 외부로도 자연스레 드러나 좋은 운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고 베푸는 것을 생활처럼 만들면 좋다. 주변에 베푸는 것이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하는 것으로도 친절과 포용을 보여줄 수 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엔 나의 후천운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당장 내가 가진 게 많이 없더라도 남들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면 작은 씨앗들이 하나하나가 모여
나를 좋은 운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며 들어주어라. 사소한 것에 반박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보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편이 좋다. 작고 사소한 습관들과 마음이 쌓여 결국 나를 돈과 행복으로 이끄는 운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 6번째,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남을 칭찬하는 사람. 말은 항상 부드럽게 하고 말과 행동의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한다.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함이 따라온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며 안정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미소를 머금은 말에서는 향기가 난다.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이 불가하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건네라. 자신의 장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다. 남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편안한 미소로 칭찬의 말을 건넨다면 누구라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라. 이상 이 6가지를 잘 지키면서 실천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대운을 결국 불러들이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이다. 누구나 지난 시간 속에서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며 지난 날을 아쉬움으로 돌아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도록 하여라. 인간은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성장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끙끙대며 시간을 보낸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결국엔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된다. 말은 모든 일의 씨앗이다. 내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라. 사람의 타고난 요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후천적인 운은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항상 나 자신과 타인을 칭찬하고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려 노력하라.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좋은 언어를 쓰는 습관이 돈복과 인복을 부르는 대운을 끌어당김을 명심하여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폭발적인 대운을 부르고 말년에 술술 풀리게 되는 비밀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이다. 한번 듣는 것으로는 몸에 익힐 수가 없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므로 반드시 반복해서 듣고 가급적 매일 들을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지인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늘의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어느 순간 큰 대운이 들어서고 술술 풀리게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